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 이렇게 나오든가 을은 갑의 토지를 계약에서 점유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나와. 그러므로 갑을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무효인 경우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사례로 안 나오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유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그럼 이게 계속 한 문제 나온다고. 그럼 32년 동안 이것도 한 25번은 나왔어, 이게. 왜? 앞에서 자주점이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물어봐 볼 수 있잖아, 지금. 유치권까지 다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걸 머릿속에 잘 담아 두었다가 정리하시면 돼. 기본적으로 어떻게 담아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요 세 가지를 전제해서 해결해버리면 돼.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물건 내놓아야 되면서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은 선의하게 할 것 없이 받아낼 수 있고,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수취했다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타이어를 교체했다면, 타이어 훔쳐서 타이어를 교체해서 타고 다녔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받을 수가 없다게 통상의 필요비야. 통상의 필요비.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모든 필요비요. 통상의 필요비요. 통상의 필요비 그 위에 있잖아요. 지금 통상의 필요비는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 틀린 게 지금 배우는 203조는 계약이 있는 경우예요. 계약이 없는 경우야. 계약이 없는 경우.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세월이 지나서 이 갑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경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무단 점유자는 시효 완성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효 완성자. 따라서 이 점유자가 A가 소유자라고 믿고 매수해서 점유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장 넘겨, 오른쪽으로. 63페이지에 이제는 뭘로 변하냐면, 자, 여러분들 무단 점유자가 시환이가 되었다. 이제 무단 점유자가 시효 완성자, 시환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갑과의 관계에서는 무단으로 점유했지만 A로부터 매수해서 점유했으니까는 자기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A로부터 토지를 임대해서 점유했다면 이 사람은 임대해서 점유했다면 자주점이요, 타주점이요. 타주점유는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 그래서 반드시 자주점유로 몇 년간 지나면 20년간 지나면 바로 권리를 취득을 한다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과정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진정 소유자는 여기 갑은 을이 자기 아들로부터 매수해서 점유를 해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동안 너는 권리에 잠자고 있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일 필요 없으므로 이 사람이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는데, 취득시효도 등기한 상태에서 취득시효 하는 경우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 여러분들 등기한 상태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 등기 안 한 경우를 다 같이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등기한 사람은 몇 년간 점유하면 되냐면 10년이야. 근데 등기 안 한 사람은 몇 년? 20년 이렇게 돼. 등기 않고 점유했으면 20년 지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간이 나오면 그냥 기산점이 나오는데, 기간이 나오면 시작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외울 것도 없어. 어떤 기간이 나오면 그 출발점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해쳐져. 그래서 기산점만 나오면 절대 임의로 정할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여기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점유 개시 시에 기산점을 삼는데,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언제 점유를 했냐면 70년 5월 1일 날 점유한 거예요. 그럼 시효 완성자는 90년 4월 30일이 돼. 근데 지금 몇 년이냐면 2022년 아니야. 그래서 이때 시효 완성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점유를 하는 동안 소유자가 변동,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동이 없으면 그때는
마음대로 정해도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한 사람 아니야. 그때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하시면. 정리하자. 기산점 한번 봐. 여러분들 63페이지에 63페이지에 맨 위에 점유기간에 20년에 기산점 나오지? 거기 임의 선택 가능해 불가능해? 여러분들은 다 외울 것 없어. 그냥 기산점만 나오면 절대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선택이 가능해. 우리 시험은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물어보겠어? 변동이 없는 경우를 물어보겠어? 변동이 있어. 그럼 여기 봐, 이제. 그래서 소유자가 갑인데, 이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매수를 해서 자주점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시효 완성을 했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시효 완성을 했어, 20년 지나서.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여기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고 하자.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목적물에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기서 목적물에 소유자가 가압류 등기했어. 가압류 등기. 그러면 이것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이게 물어본다고.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보면 6번에 위에서 6번에 취득시효 중단 사유 나오지. 그럼 여기 잘 봐. 여러분들 이해해봐 이제. 그러면 이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목적물의 등기가 됨으로써 소유자가 바뀌었대. 목적물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것으로 여기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가? 이거 생각해봐. 중단돼 안 돼? 여러분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취득시효 중단된다는 소리를 여러분 내가 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목적물 자체에 등기가 된다고 해서 가압류 등기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또는 가등기 된다고 해서 가처분 등기 되었다고 해서 그 사유로 취득시효 중단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갑이 여기서 야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셔 사람에게 소를 제기했지. 그러면 취득시효가 중단돼버려. 그거 한번 읽어보자. 취득시효 중단.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은 게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나한테 우리 시험이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가압류 등기 등 했다고 했을 때 목적물 자체에 등기 등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취득시효가 멈춰 설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왼쪽에 써봐. 취득시효 중단에다가 취득시효 중단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써냐면 사람에게 청구해버려. 사람에게 청구. 취득시효 중단에다가 누구에게 청구? 그러면 사람에게 여기 누구냐 하면 여기 점유자에게 청구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돼버려. 이해 갔나? 누구에게 청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유자에게 청구해. 유자에게. 즉 유자에게 물부선 행사해버리지? 그러면 취득시효가 중단돼버려요. 소제기하면 그때 취득시효가 중단돼버려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같아. 소멸시효 중단 사유도 사람에게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처럼 취득시효 중단 사유도 사람에게 청구해야 된다고 물건을 압류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자,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었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근데 요때 시효 완성했대.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하므로 여기서 이제 등기를 청구해. 여기서 등기 청구. 그래서 요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외워버려. 시완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시효 완성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림에 여기서부터 시완소가 돼버린 거야. 시완소가. 여러분 프린트에 오늘 나눠지는 프린트 보면 여기 시효 완성자 딱 되는 순간 오른쪽이 여기는 소유자가 오른쪽은 뭘로 변해? 그림 맨 위에 시완소. 읽어내리겠나?
지금 이제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이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호 완성자로 변했잖아, 밑에가 누구로 변했어? 점유취득쇼 완성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무단 점유했다가 20년 되면 뭘로 변해? 점유취득쇼 완성자. 위에는 시완소로,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위에는 뭘로 변했어? 시완소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림이. 알아들었어요? 그게 그림을 볼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봐. 점유취득쇼 하려거든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주 점유 이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해야 돼. 평원 점유 이해야지? 공공연한 점유 이해야 돼. 됐나? 근데 등기부 취득쇼는, 점유취득쇼는 20년간 점유해야 되고, 등기부 취득쇼는 몇 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돼? 10년. 그래서 이때는 등기부 취득쇼는 요건이 까다로워야 되므로 그림이 다시 선이 무과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화살표가 그냥 건성으로 그린 게 아니야, 그거. 그것도 꽤 생각해서 그려놓은 거라고. 막 그냥 저 공법 선생처럼 화살표 마음대로 한 거 아니라고. 공법 선생 참 얌전하지? 그런 사람들이 강의하면 올해는 살 거예요. 승질도 안 부리고 천천히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이 친구는 어디 갔어? 이 새끼 앞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 정태이고. 여기는 5년짜리 그거 하는데 지가 딱 와서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 되냐고. 이제 정태 이 새끼 물어보러 오면 안 가르쳐준다. 이제 공부 좀 되니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틀리게 가르쳐줘야 되겠네.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요건이 까다로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선이 무과실까지. 그럼 여기서 해봐.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몇 년간 점유해야 돼요? 그러면 20년 점유한 경우와 10년 점유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때 20년이 요건이 까다로워야 돼. 그래서 여기는 20년은 따라서 자평공이면 선무까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선이 무과실까지. 그러나 등기부 취득쇼는 선이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자 여기보다 자평공, 성계적 여기는 추정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 스스로 을이 내가 자주점유로 개시했다고 증명할 필요 없다니까. 이 사람은 자주점유일 것이다 인정해 주니까. 등기부 취득쇼의 경우는 아마 이때 한번 봐. 이때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점에 대해서 무과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큰아들이 어머니 재산날 아버지 토지에 대해서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어. 그리고는 이렇게 을에게 팔아서 을이 점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갑의 큰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어. 등기부를 보면 1번 소유자가 갑, 2번 소유자가 A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을이 A를 믿었대.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를 했대. 그럼 이때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자 3번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등기되어 있으면 몇 년간 점유하면 되고 10년. 그때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유 취득시 할 때는 선이 무과실해야 되는데 이때 무과실은 점유를 할 때에 동권이 있다고 점유를 할 때에 무과실해야 돼. 등기를 A가 소유자라고 믿은 점에 대해서 무과실해야 돼. 등기를 믿은 점에서. 근데 젠장 무과실은 여기 쓰여 있는데 그림이 시방 등기를 여기 점유에 대해서 무과실이라고 하지 않았어. 틀려봐야지. 64페이지 64페이지에 위에서 2번 등기의 요건으로 1번 점유의 요건으로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만 가는 거예요.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선이 무과실은 시작. 여기 봐. 선이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것에 관해서야 점유에 관한 것이야. 그게 함정이니까 틀리지 않도록 그래. 이때 선이 무과실은
A가 소유자라고 믿은 점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믿은 것에 대해서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를 할 때에 공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에 대해서 무과실해야 된다고 탐정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무과실은 여기서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틀리더라도 이 상태를 기억해봐. 그럼 등기부 취득시에서는 물어보는 게 거기만 물어봐. 틀리게 되는 게. 자, 이 사람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했을 때 선이 무과실은 A가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대해서 선이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무과실. 자, 이 사람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선이 무과실은 점유를 한 점에 대해서 무과실해야 돼. 등기를 믿은 점에 대해서 무과실해야 돼. 절대 틀리지 말어. 오늘 또 집에 가는 순간 시험에 딱 틀리게 되면 고기가 틀리게 되니까. 그럼 꼭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여. 등기를 믿은 점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고 틀리고 여기 분권이 답에 이 을이 목적물을 점유로 할 때에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었고 누가 내놓으라고 해도 못 내놓고 다 버틸 수 있는 줄 알았다 그 말이야. 아셨나?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그것만 눈에 익혀두고 그러면 합격하니까 시험 나오는 것만 눈에 익혀도 안 나오는 거 막 찾아서 하지 말고 제발. 자 다시 해. 등기 안 된 상태에서는 몇 년? 20년. 등기 되어 있으면 10년. 그럼 어느 것이 요건이 까다로워야 돼? 10년. 요건이 까다로워야지 10년짜리가. 그러면 10년짜리는 다 자평공, 선무 여기까지 필요하다니까. 자평공, 선무까지. 근데 20년짜리는 선무는 필요해 안 필요해? 자평공까지는 필요해. 그리고 선의 무과실, 등기부 취득주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점에 대해서 선의해야 되고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야 된다고 틀려. 점유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공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에 대해서 무과실해야 된다. 그럼 자, 등기부 취득주에서 무과실은 추정돼, 추정이 안 돼. 안 돼. 그래서 등기부 취득주를 주장하는 사람이 선의인데 대하여 과실이 없으면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이거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 무과실은 추정되지? 왜 앞에서 배웠잖아. 육개점은 추정된다. 육개점 중에 무과실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내가 생각해도 참 잘 가르쳐준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앞에서 육개점 해놓고 무과실은 빼고 그리고 이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주에서는 등기를 믿은 점에 대해서라고 그래서 점유를 한 점에 대해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요건이 끝난 거야.